돈 파는 가게를 구독하는 당신은 정말 멋쟁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돈 파는 가게 대표 사원 김강주입니다. 최근 나도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집니다. 물론 이 주식 시장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두 가지 이유입니다. 대체로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노후 등등을 생각하면 내가 가진 지금의 돈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려야겠다 하시는 분들이죠. 은행 이자로는 너무 답답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와 정반대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 있는 돈의 일부를 활용해서 적당히 긴장도 즐기고, 그리고 이 재테크 투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부해 보겠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분이든 두 번째 분이든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의 똑같은 한결같은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도 돈을 잃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겠다, 벌 수 있다, 자, 이런 생각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확률 그닥 많지 않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개인이 주식 투자를 해서 벌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많다. 왜 그럴까요? 크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무턱대고 돈을 벌겠다, 따겠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는 환상입니다. 왜 그것이 근거가 없는 환상이냐 하면, 주식 투자는 다 따겠다, 벌겠다고 덤벼들지만 그것보다 어떤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하냐 하면 잃는 기술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 이것은 또 파는 기술, 파는 습관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것과 또 맥이 닿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주식을 투자했습니다. 어떤 종목을 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를 수도 있고 내릴 때도 있겠죠. 그런데 이 파는 습관이 길들여져 있지 않는 분들은 내가 산 종목이 오르더라도 못 팝니다. 왜? 더 오를 것 같아서. 반대로 내가 산 종목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못 팝니다. 왜? 본전 생각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손해보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살 때와 팔 때가 있는데, 살 때보다는 팔 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어떤 종목을 어떤 가격으로 샀다 할지라도 사는 그 순간에 수익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 결정됩니까? 바로 팔 때 결정이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싸게 샀다고 생각될지라도, 자, 살 때는 다 나름대로 이 가격이 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겠죠. 투자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오르리라는 보장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가격 이상으로 오르겠다라고 샀는데 떨어지는 경우 비일비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파는 습관, 그리고 잃는 습관이 먼저 생기지 않으면 설령 이 주식이 오르더라도, 또는 손해를 보고 내리더라도, 오르더라도 이익 실현을 하지 못하고 내리더라도 더 큰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의 손절매도 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제 돈은 저는 오랫동안 이 주식 투자 업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파는 습관, 또 잃는 습관은 마찬가지로 사는 습관, 또 따는 습관과 거의 동일하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제 고객들 좀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언제 이런 종목 오늘 사면 좋을지, 내일 팔면 좋을지, 자, 이렇게 의뢰를 받으면 정말 힘듭니다. 왜?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돈 같으면 쉽게 오늘 이익 실현할 수도 있고, 또 이 정도 손해를 그냥 내가 감수하면서 팔 수도 있는데, 이 고객들, 이 고객분들의 자산, 자, 그것을 지금 사세요, 지금 파세요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객들. 자,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정말 저도 그래서 가능하면 고객 스스로 하시라. 왜? 자기 돈의 결정권은 자기가 있으니까. 잃어도 자기 돈, 벌어도 자기 돈이니까. 아까 이제 파는 습관,
또 잃는 습관을 길들이기에 가장 좋을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파는 기술, 주식을 기술은 파는 습관, 그리고 잃는 습관을 길들이는 것이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시장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식 투자에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 거인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는 외국인, 기관, 이때 이제 기관이라고 하면 각종 연기금, 즉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이제 주식시장에서 큰 거래를 하거든요. 큰 손입니다. 또 각종 공제회, 예를 들면 군인 공제회 같은, 또 은행, 증권회사, 또 보험회사, 이런 등등도 다 큰 기관들입니다. 자, 이런 기관들과 개인이 기본적으로는 자본의 차이가 납니다. 자, 우리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돈은 아주 적습니다. 그런 거인들에 비하면. 거인들은 돈을 엄청나게 동원할 수 있죠. 심지어 그 거인들이 가진 돈으로는 어지간한 작은 종목 같은 경우에 주가도 조작도 가능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큰 돈을 풀어서 사면 그 종목이 오르고, 그때 이제 개인들이 달라들 때 그 종목을 팔기 시작하면 주가는 내립니다. 자, 그런 힘이 있습니다. 왜? 돈이 많으니까. 또 그런 기관 거인들은 돈뿐만 아니라 아주 우수한 인력들을 가지고 시장 분석, 종목 분석을 합니다. 이 개인들은 그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세 번째는 이 주식시장의 게임의 룰이 개인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왜? 이 약한 사람한테 조금 유리해야 되는 것이 게임의 룰 같은데, 이 주식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한 쪽에 거인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공매도 있죠. 이 공매도 같은 경우는 내가 주식이 없는데 없는 주식을 빌려와서 파는 겁니다. 빌려와서 파니까 또 사서 내가 다시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주식 가격이 떨어지겠다에 베팅할 때 공매도가 이루어지는데, 개인은 공매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관에만 부여된 권리죠. 자, 그러니까 돈, 그리고 그 기술, 또한 이 제도, 게임의 룰조차도 개인들한테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주식 하다가 내가 잃었는데 누가 일반의 이 친척들이 맹절 때 치는 핫도판처럼 경평을 줍니까? 주는 일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정말 따기 힘든데 그나마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자 하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개인이 성률을 조금 높이려면 반대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 기관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움직인다면, 즉 그들이 노는 시장에, 그들의 방향에 우리가 숟가락 하나 살짝 걸칠 수 있다면 나름 성률을 높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파는 기술이다, 잃는 기술, 이 습관을 배워야 한다. 그 다음에 기관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이해하고 숟가락 하나를 얹을 수 있는 그런 눈치 정도는 배워야 한다. 자, 이 두 가지가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주식 투자에서 어떻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방법론적인 이야기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오늘은 정말 내가 주식 투자를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주식 투자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 들어보신 분들 많죠?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금액에, 투자를 예상하는 금액에, 총 금액에 많으면 10% 내지는 한 5% 정도를 가지고 먼저 경험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경험? 아까 파는 습관, 그리고 잃는 습관을 내가 하려고 하는 금액의 5%, 10%를 가지고 해보시라는 거죠. 자, 그렇게 권해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완전히 잃을 확률 거의 없습니다. 두 가지 조건만 꼭 지킨다면 말입니다. 오늘 계속 두 가지가 자주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아는 기업, 대기업에 투자하십시오. 자, 대기업은 안정적입니다. 상장 폐지될 염려도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도
낮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크게 손실 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은 외상 거래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외상 거래는 어떤 겁니까? 돈을 빌려서 하는 거죠. 이익이 나면 내 원금 대비 2배입니다. 빌린 돈이 있으니까. 반대로요, 손실이 나면 또 내 원금 대비 2배 손실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용거래, 외상거래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두 가지 조건만 가지고 지키시면서 내가 투자하려는 금액의 5% 내지는 10% 범위에서 먼저 연습을 하십시오. 어떤 연습? 어떤 목적? 파는 습관, 또 잃는 습관을 길들이는 연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외국인이나 이 전문 투자자들, 즉 이 주식시장의 거인들의 움직임을 눈치챌 수 있는 눈치를 키우는 거라고 해야겠죠. 눈치챌 수 있는 습관, 기술을 배우는 것. 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습을 했더니 따는 경우도 의외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대체로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우리는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딴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잃는 것이 정상입니다. 내가 돈을 손실을 봤을 때 이게 원통에 하지 마시고 당연하다, 정상이다 생각하십시오. 그 비용은 어떤 비용입니까? 바로 수업료. 배우는, 그죠? 싹신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잃는 돈을 우리가 수업료,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수업료라고 생각할 때 제대로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배우는 것일까? 자, 그 이야기를 제가 어떤 구체적인 삼성전자, 우리가 모든 국민이 아는 삼성전자라는 주식 종목, 이 종목을 그대로 거래 시스템을 가져와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는 지금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수업료를 내가 배운다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할까? 자, 지금 화면에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민주죠. 삼성전자를 가져왔습니다. 자, 지금 49,500원 가격을 보고 있는데 이 가격은 방송하는 가격입니다. 방송하는 날짜. 지금 듣고 지금 보고 계신 날짜 기준 아닙니다. 지금 듣고 보고 계신 날짜 기준에서는 이 49,500원보다 뭐 올랐을 수도 있고 내렸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지금 이 49,500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 49,500원. 자, 우리가 모든 주식 투자를 할 때 자기가 거래하는 증권사 플랫폼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죠. 이용하죠. 네, 저도 당연히 어떤 증권회사 플랫폼을 이용합니다. 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할 수도 있고, PC 하면 또 모바일, 스마트폰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은 제가 스마트폰으로 주식 거래를 하는 그 화면을 캡처해 왔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 삼성전자에 가면 제 화면에서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 이름 오른쪽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이것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이것을 클릭해 보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이 삼성전자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먼저 이제 기업 개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삼성전자는 무엇을 파는 회사다, 무엇을 생산해서 파는 회사 다 알고 계시죠? 간략하게 나옵니다. 기업 개요.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보시면 증거금률 20%.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단순한 거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주식 거래는 오늘 내가 다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포함해서 영업일 기준 3영업일, 오늘 내일 모레에 돈이 결제가 됩니다. 이때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은 빠집니다. 즉 주식시장이 열려 있을 때 3영업일제, 오늘을 포함해서 3영업일제에 돈이 계산됩니다. 그렇지만 주식을 살 때는 내가 그래도 계약금이라는 게 있어야겠죠. 그것이 바로 증거금률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를 살려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것이 100만 원이라면 적어도 지금 한 20만 원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신용보증금률 있죠. 자, 이것은 제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외상거래. 이 외상거래를 할 때 이 삼성전자는 한 45% 정도 돈만 있으면 나머지 돈으로는 외상거래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개인은 이거 대단히 위험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페이지를 누르면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똑같이 이제 삼성전자라는 이 종목 아래 보면 이런 뭐 호가, 뭐 차트, 투자자, 거래원 등등 또 오른쪽으로도 계속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이것들을 계속 클릭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알찬 공부입니다. 자, 호가는 조금 전에 페이지 보셨죠? 이 페이지입니다. 호가. 지금 현재 어떤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어떤 가격대에 매수 주문, 매도 주문이 얼마나 몰려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호가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를 눌러보면, 이 차트라는 것을 눌러보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차트인데 그래프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하루, 일봉, 이걸 일봉이라고 하죠. 매일 주식 가격, 삼성전자가 매일 매일매일 가격이 결정되는 게 있죠. 종가. 이 종가를 그래프로 걸어 놓은 겁니다. 자, 계속 최근 이 방송하는 날 기준 현재까지는 계속 올랐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주봉이라고 있습니다. 주봉. 자, 이것은 이 삼성전자 주식의 매주 단위의 평균가를 그래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월봉은 마찬가지입니다. 월 단위 평균. 자, 심지어 연간 평균도 있습니다. 더 심지어는요, 5분 단위의 이 가격 변동성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트는 한눈에 짧은 기간 또 아주 긴 기간까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입니다. 자, 투자자를 클릭해 봅니다. 투자자를 클릭해 보면, 여기에 투자자 클릭. 자, 투자자를 클릭하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를 크게 세 분류를 합니다. 개인, 우리 같은 개인, 그 다음에 외국인, 그리고 기관. 자,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참 큰 영향을 끼치죠. 외국인과 기관의 싸움입니다. 그 와중에, 즉 고래 싸움에, 거인들의 싸움에 바로 개인이 있는 겁니다. 이 거인들의 싸움에 개인들이 있는데 잘 타면 덕이지만 잘 못타면, 이 거인들의 흐름, 싸움에 잘 못타면 바로 덩이 터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투자자들의 방향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항상 체크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자, 삼성전자, 자, 제가 방송하는 날 기준으로 그날에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반대로 기관은 샀네요. 자, 이날은 기관만 샀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다 팔았네요. 자, 그런데 이 외국인은 그 전에 한 4일 동안 이렇게 샀습니다. 그죠? 샀습니다. 자, 기관은 오늘을 포함해서 계속 한 사흘 정도 사고 있네요. 자, 개인들은 보시면 계속 팔았습니다. 왜 개인들은 팔았을까요? 아마 이때까지 계속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계속 이익 실현을 했겠죠. 어떤 의미에서는 참 현명합니다. 이익 실현을 했으니까. 그렇지만 외국인들은 계속 사다가 다시 이제 오늘 팔았네요. 그래서 투자자들의 동향을 파악하는 것, 가장 기본적인 체크 사항이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봅니까? 이제 거래원으로 가봅니다. 이 거래원은 오늘 어떤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떤 창구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번 보면 이게 CL이라든지, 자, 매수, 그 다음에 매도, 자, 매수 상위, 매도 상위, 어느 창구에서 제일 많이 샀고 어느 창구를 통해서 제일 많이 팔았고, 이런 순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매수 쪽에 보면 CL이라든지 CS증권 이런 쪽들은 우리가 외국계라고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런 창구에서 거래가 된 것들은 외국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매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UBS 이런 쪽들도 다 외국인이구나 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런 합산들이 앞에 보았던 외국인 투자 거래 합산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이 뉴스입니다. 뉴스. 자, 어떤 종목은 계속, 모든 종목은 가격이 변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뉴스입니다. 자, 이렇게 뉴스를 클릭하시면 뉴스뿐만 아니라, 또 이 뉴스뿐만 아니라 공시, 이 공시는 뭡니까? 이 삼성전자 해당 기업에서 시장에, 주식 시장에 공개적으로 발표해 놓는 것이 바로 공시입니다. 자, 우선 이제 뉴스 보시면 다양한 뉴스들이 있습니다. 삼성지원연구팀 차세대 반도체 2차 전지 기술 등등도 있고, 또 이번에 이미지 센서, 기술벽 뚫은 삼성, 좋은 이야기들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 자체의 뉴스뿐만 아니라 이 삼성전자는 외부 변수, 즉 경제, 글로벌 경제에 굉장히 민감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이 뉴스 항상 살펴보시고, 또 돈 파는 가게 이 동영상도 그런 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습관적으로 꾸준히 보시는 것이 좋겠죠.
자, 여기에 뉴스뿐만 아니라 이 뉴스에도 물론 좋은 뉴스, 나쁜 뉴스 같이 다 나옵니다. 공시도 말할 것 없는데 공시를 한번 클릭해 보면요. 보면 삼성전자 주식회사 횡령 배임 사실 확인. 이게 나쁜 뉴스죠. 또 이제 뭐 밑에 보면 현금, 현물 배당 결정. 자, 이런 것들은 좋은 뉴스죠. 그래서 공시에도 좋은 뉴스, 나쁜 뉴스, 또 일반적인 뉴스에도 좋은 소식,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들 이런 말이 있죠.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자, 뉴스가 뜨고 공시가 뜰 때는 이미 매도 혹은 매수 타임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사고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눈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사실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이미 어떤 큰 트랙, 뭐 가볍게 이야기하면,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게임 끝입니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자, 대체로 그런 경향이 높다. 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뉴스나 공시가 떴을 때 움직이는 것은 오히려 늦을 수 있다. 오히려 손해볼 수 있다. 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을 볼까요? 이제, 자, 이것은 제가 보지 말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비춥니다. 이 토론. 토론은 주로 개인 투자자들, 그 가운데서도 전업 투자자들이 또 심지어 작전하는 세력들이 이 토론방을 많이 이용합니다. 특히 개미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이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을 막 올립니다. 유혹하는 정보들. 자, 이 토론방에 절대 전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거인들은 없습니다. 바로 개미들, 개미 가운데 정말 개미 가운데 전문 투자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또 이 작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자극적인 이런 제목들을 많이 깝니다. 자, 그것을 이용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이 토론 보지 마십시오. 그 대신 오늘 이렇게 나누어 드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기초로 해서 자꾸 자기 중심, 자기 기준, 자꾸 이제 실력을 늘려야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일자 쪽으로, 이제 날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걸 일자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자, 왼쪽에 보시면 계속 이제 연, 월, 일이 나오죠. 지난 뭐 한 일주일, 열흘 계속 뭐 아래를 클릭하면 날짜가 계속 과거 날짜가 나옵니다. 주가가 어떻게 변해, 어떤 날 올랐고, 얼마나 올랐고, 어떤 날 내렸고, 얼마나 내렸고,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은 아까 이제 차트에서 일봉, 월봉 차트로 다시 변환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자, 어떤 소문난 잔치에, 그죠? 먹을 것이 없다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잔치가 떠들썩하면 사람들이 많이 붐비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많은 경우, 적은 경우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것을 왜 거래량이 뚝 떨어졌을까 살펴보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뉴스나 또 여러 가지하고 연관이 되어 있겠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지금 보는 것처럼 최근 이틀간은 뭐 700만 주, 한 800만 주 가까운데 그 이틀, 그 전 이틀을 보면 무려 1,500만 주, 1,600만 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이틀은 그 전 이틀에 비하면 거래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네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는 습관, 찾아보는 습관, 그것이 공부하는 습관 중에 하나다.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쪽을 클릭해 봅니다. 재무는 뭡니까? 이 삼성전자에 대한 재정 상태입니다. 보면 이제 연간도 있고 또 분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체크한 것은 연간 정보입니다. 연간 기준. 자, 보면 우리가 자주 들었습니다. PER, EPS, PBR. 자, 이런 것들은 뭡니까? 주로 이제 EPS, 두 번째 있는 EPS는 삼성전자 한 주 지금 49,500원입니다. 이 한 주당 삼성전자 한 주가 삼성전자의 단기 순이익, 1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들인 순이익의 얼마를 차지할까? 즉, 한 주당 순이익입니다. 주당 순이익. 자, 이것이 EPS이다. 근데 이 주당 순이익을 지금 현재 주가 49,500원, 이 현재 주가로 비율을 따져본 것. 즉, 주가 대비 순이익이다. 한 주당 순이익이다. 자, 이것이 바로 PR입니다. 이 PR는 낮을수록 좋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접어주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주로 이제 가치주 펀드, 가치 투자 이런 쪽들은 기업의 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것, 주로 저퍼 중심으로 장기 투자를 하죠. 저퍼. 자, 저퍼를 또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뭡니까? 이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낮은 거죠. 자, 그것이 저퍼입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연간을 클릭했기 때문에 연간 기준입니다. 자, 2019년 추정입니다. 2019년 올해 한 해 장사를 했을 때 이 삼성전자의 퍼는 15 정도로 예상이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201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2018년도에는 지난해죠. 6.42. 꽤 퍼가 났죠. 2017년에는 또 9.40입니다. 꽤 퍼가 났죠. 그죠? 올해 추정치에 비하면.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PBR도 있습니다. PBR은 뭡니까? 이 세 번째 PBR은 주당 지금 한 주당 가격과 이 삼성전자의 순자산 가치, 그것을 이제 비례해 놓은 것이 바로 PBR입니다. 근데 PER과 이제 비교 대상이 다른 거죠. 이 PBR도 낮을수록 좋습니다. 자, 이 2019년 추정치가 1.38로 나옵니다. 자, 2018년에는요, 1.09, 그러니까 PBR이 거의 1 수준입니다. PBR이 1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지금 문을 닫아도 내가 가진 주식 한 주만 있더라도 한 주당 그 가격 그대로 받을 수 있다. 회사 문을 닫고 청산을 해도 그 자산을 팔면 내가 투자한 이 주식 가격 그대로 건질 수 있다. 이것이 PBR 1의 의미다. 그러니까 이 PBR은 낮을수록 좋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고, 자, 여기에 이제 뭐 재무 쪽에 보면 다양한 또 이제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뭐 매출액도 있고 또 순이익 이런 등등도 있죠. 자, 이런 것들도 대략 이제 관심 있게 한 번씩 살펴보는 습관. 자, 그것이 우리가 수업료 내고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 기타 수급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타 수급도 꼭 보십시오. 기타 수급. 자, 기타 수급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뭐 신용거래도 있고 자사주도 있고 공매도도 있고 제일 앞에 이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어떤 성격이냐면 그냥 간단히 생각하십시오. 프로그램화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기관이나 전문 투자자 영역인데 이 프로그램은 어떤 날짜에 반드시 팔아야 됩니다. 그렇게 시스템화되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복잡합니다만 복잡하게 설명하면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자, 신용은 이 삼성전자의 신용거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주가에 부담을 줍니다. 왜? 신용거래는 그 돈을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신용거래 만기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용거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팔아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사주는 뭐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만 자사주를 뭐 어떻게 팔았다. 자사주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자기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이 자사주를 팔았다. 또 자사주를 팔았다 하는 의미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사주를 팔았다 하는 것은 또 이 앞으로의 자사주가 가격 하락이 되겠다를 해서 뭐 그냥 이익을 미리 실현하겠다 이런 의미가 있지만 그런 일은 별로 없고요. 그런 목적 때문에 자사주를 파는 경우는 없고, 어쨌든 이 자사주를 판다 하는 것은 매물이 나오니까 자, 매도 쪽에 영향을 주겠죠. 참고하십시오. 삼성전자 뭐 자사주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공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개인들이 가지지 못하는 카드를 가지고 있다, 룰을 가지고, 이게 공매도죠. 자, 공매도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자, 공매도는 내가 주식이 없는데 빌려서 파는 겁니다. 빌려서 파니까 당연히 다시 갚아야겠죠. 그러니까 갚을 때는 싼 가격에 주식을 삽니다. 따라서 이 공매도 물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주식이 떨어지겠다 이런 예상을 하고 공매도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매도가 안정적입니다. 공매도가 상당히 안정적이죠. 자, 이 공매도는 꼭 의도를 가지고 하는 공매도도 있지만 아까 저기 이제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기계적으로 공매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뭐 참고로 아십시오. 그렇지만
어떤 프로그램 기계적인 공매도가 아닌 의도적인 공매도도 많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갑자기 크게 증가한다. 특히 이제 중소형 종목에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방향이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이 그냥 뭐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그렇게 생각하셔야 하겠죠. 그런데 공매도가 많다 해서 뭐 이 기업이 계속 뭐 상장 폐지된다?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공매도로 때문에 주식이 떨어졌는데 나중에는 다시 크게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이 외국인이나 이 기관들이 살 때 매수를 할 때 왜 매수를 하는지도 공매도를 참고하실 때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되기 때문에 외상 거래를 해서 사서 갚아야 되죠. 그래서 매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매수를 할 때 이게 공매도를 갚기 위해서 매수하는 거구나. 또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매수하는 거구나. 또는 반대로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높으리라고 보고 투자하는 거구나. 매수하는 거구나. 이것을 잘 분리해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것이 바로 이 공매도가 가지는 중요성이다. 공매도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이 증권거래소에서 그 해당 종목에 대한 뭐 일시 거래 정지를 시키거나 또 투자 주의보 유의하라 이런 경고도 나옵니다. 자, 그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보면요, 바로 종목 정보는 한번 보십시오. 종목 정도는 아까 이제 뭐 이 기업에 대한 삼성전자에 대한 재무 보셨죠? 그것하고 뭐 비슷합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포트는 이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대해서 증권회사, 주로 증권회사들이 애널리스트들이 보고서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층적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항상 보십시오. 삼성증권 여기서 보면 삼성증권에서 올려놓은 레포트도 있고 또 미래에셋 대우에서 올려놓은 레포트도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리포트 옆에 왼쪽에 보면 투자 의견이라는 것도 있죠. 각 증권회사에서 이 삼성전자의 뭐 목표 가격, 자, 이런 것들을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자, 이 목표 가격보다 대체로 지금 가격은 낮습니다. 그리고 목표 가격대로 항상 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십시오. 목표 가격을 상향 조정하면 이 기업을 좋게 본다는 거구나. 하향 조정하면 기업을 나쁘게 본다는 거구나. 자, 이런 것도 참고하실만 충분히 하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식을 이제 뭐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 처음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나 혹은 과거에 했지만 또 별로 뭐 아름다운 기억이 없어. 그렇지만 또 다시 해보고자 하시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복습하면 어떻습니까? 주식은 파는 습관, 그리고 잃는 습관을 먼저 길들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거인들의 동향에 숟가락 하나 얹는 그런 눈치를 배워야 한다. 자, 그래서 항상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금액의 한 5 내지 10%를 가지고 먼저 연습을 하시라.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때도 손해가 난다면 그 손해는 손해가 아니라 우리가 수업료다. 그러면 수업료를 지불했다면 제대로 배워야 하니까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배워야 한다라는 것들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플랫폼과 또 지금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용하는 증권회사 프로 플랫폼들은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탭, 그 메뉴들 순서는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보고 있는 화면에 다양한 것들을 가능하면 많이 클릭해 보시고 그런 습관, 그리고 클릭해서 나오는 것들을 많이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여유 자본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유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많다, 돈이 여유 있다, 이것은 원론적이지만 우선 마음이 여유로워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도박판에서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이길 확률이 높습니다. 저 엉덩이가 무겁다는 것은 그만큼 여유 있다는 건데, 그 여유가 돈이 여유가 있든지 아니면 배짱, 담대함, 이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그 상대방들은 거인입니다. 결코 나보다 약하고 만만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져야 할 것은 우선 담대함이고 배짱입니다. 정말 여윳돈으로 얼마의 투자 자금을 목표로 하고 들어갔다면 조금 잃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좀 여유 있게 배짱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습해보고 야 이거 내 종목이 아니야 하면 그냥 터세요. 그런데 정말 하기로 했다면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잃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성패는 지는 것은 그죠. 뱅가지 상사 이런 것이 있듯이 주식 투자에서도 뭐 크게 잃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자, 그 과정에서 당연히 이게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또한 여유입니다. 자,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주식 투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돈 파는 가게 오늘 조금 도움이 되셨습니까? 조금이라도 돈 되는 정보를 배달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02-536-0153 또는 카카오톡 돈 파는 가게 플러스 친구 1:1 채팅창 문의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에 성실히 답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